한사람국민연합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교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먼저 저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 자, 화면을 보신 대로 제가 지난달 6월 25일부터 역사에 대해서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중국에서 탈북자 사입했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 화면을 이게 2014년도 15년도 사진인데요. 두만강 조준 변경 지역 산속의 음악집입니다. 저 소설 속에 보면 저 음악이 주요 배경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기서 탈북자들 10사람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그때 3개월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 아이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 아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제가 시내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중국 부대가 공안을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복송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좀 이제 PC에 있으면서 3개월간 이렇게 도망다녔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소설을 초본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 그 소설의 주인공 성철이가 탈북하게 된 그 배경이 그 제1장에는 공개 처형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주된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누이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은 바로 결핵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면 약 한 방이면 약 한 번 먹으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지만 약이 없어서 다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가 이 반경 지역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도 해결해줬었는데요. 그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행동기를 막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의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 GNI 남북한에 지금 비교를 한 건데, 2017년 남한은 3,364만 원, 근데 북한은 146만 원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6년, 2017년 146만 원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북한의 GDP가 마이너스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들어서 굉장히 급상승했죠.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좌파학자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보게 되면 갑자기 마이너스 3.5로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실 것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십시오. 그때 6.5 이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6.5. 그러면은 지금 2017년에 마이너스 3.5입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북 안보리 그런 결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GDP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고난행군 시기 6.5를 상기하시면서 2018년을 보겠습니다. 2018년 마이너스 5%로 더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은 어떨까요? 아직 통계상은 2019년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마이너스 6%를 마이너스 6% 이상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1994년부터 97년 그 사이 고난의 행군 시기 그때와 추정치가 지금이 GDP가 거의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북한의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 있죠. 바로 조중 변경 지역 거기서 근무를 서는 북한 병사들입니다. 이달 7월 4일 날 바로 중국 단동 그 변경 지역 그 시골 마을에 북한 군인들이 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식량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조사를 받고 북한은 넘겨졌는데 제가 중국에서 활동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변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북한 군인들이 중국에 자주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탈북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핵보지역에서 왔지 식량을 훔치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가장 공포의 대상이 사실 북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가다 오기 때문에. 하지만 늘 위험 대상은 우리가 항상 위험에 노출할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탈북한 강도들이었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군인들은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조중 변경 지역 여기서 근무를 서는 것을 가장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소대장만 돼도 서로 대대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변화된 사람들한테 수많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 철저하게 이렇게 탈북하지 못하도록 전기 철저원까지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해서 거의 탈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만일 혹시 이렇게 해서 뇌물을 받고 보내주면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조달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까지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저 앞에가 김정일의 동상입니다. 바로 삼지연군에 있는 김정일의 동상입니다. 바로 2016년 7월 달에 김정은이 이렇게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삼지연군에 와서 삼지연군은 김일성이 빨치산했던 백두산이고 또 김정일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령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입니다. 여기 와서 삼지연군을 가장 본보기가 되는 그런 도시 여기로 만들어라, 산간마을로 만들어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당대까지 10월 10일 당대까지 그것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동원돼서 작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성 동명원들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그들이 와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오고 식량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직접 그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굶다가 그리고 또 도망가고 여기서는 노동이 거의 15시간 이상씩 또 김정은이가 시찰하기 전에는 20시간씩이나 아주 노동력 20시간이면 거의 잠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삼지연군에서 건설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이렇게 시찰 와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원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눈을 맞으시면서 한마디로 이게 쇼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 대통령도 쇼를 하죠. 하시죠. 예.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로 바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라고 김정은이 두 번째로 주력하고 있는 건설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처녀들이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선전대들은 힘차게 구호와 함께 노래를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 남자 보십시오. 건장한 남자가 저 기타 메고 힘없는 여인들은 여기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땡볕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노동력을 지금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성들, 그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까지, 서학교, 인민학교 우리 아이들까지, 바로 조선소년단이라고 바로 그 7세 그런 아이들까지도 노동 이런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살아드는 것은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를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라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직속기관인데 이 제2경제위원회가 190여 개의 군수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하나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2019년 들어서 1월 달부터 바로 작은 군수공장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달부터는 큰 공장들까지도 지금 가동을 중단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군수공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군수공장이 이팔기계 종합공장입니다. 여기는 근로자만 12,000명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 군수공장 김정은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군수공장에 이들이 한 달에 받는 그 배급량이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미 대부분 다 끊겼어요. 일반 다른 기업사였는데 그걸 끊겼는데 그나마 군수공장은 아직까지도 배급하고 저런 큰 군수공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저 이팔기계종합공장 지금 근로자들이 받는 이게 하루 70년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북한의 일반 기업들 이미 배급이 끊겼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군수공장에서 지금 받는 요게 지금 딱 여기서 받는 게 강냉이하고 쌀하고 7대3으로 비율로 이게 700g입니다. 700g. 바로 한 달치 10년입니다. 한 달치. 여러분 이거 이틀이면 다 드시겠죠? 많이 드신 분은 뭐 하루면 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북한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이런 경제난에 이렇게 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도 지금 작업이 중단되면서 여기도 그래서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2019년 10년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틀어쥐어야 될 모범이 뭐냐? 바로 자력 자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력 자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호 내세운 게 바로 말리마 시대,
말리마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말리마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2016년에 김정은이 평양 방지공전 가서 여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천리마가 어떻게 달리는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리마는 어떻게 달리는가 라는 질문하에서 여러분이 노력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리마 시대가 돌입했고 말리마 선언이 이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지금 저 글 보시면 사람이 말을 탔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말을 탄 게 아니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이 말리마처럼 죽어라고 달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지시입니다. 그러면서 70일 전투, 쉬지 않고 70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200일 전투. 여러분, 쉬지 않고 200일 여러분이 15시간씩 그렇게 노동한다면 여러분 버텨내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이 정도 상황과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민학교, 성학교, 우리나라 말하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7세부터 13세가 가입하는 조선 소년단입니다. 지금 충성맹세인데요. 이렇게 애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까지도 지금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노동신문에서 2019년 6월 6일자 노동신문에서 이 기사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소년단은 7세부터 13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삼지연군 꾸리기를 비롯한 대건설 전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요, 국제사회 앞에서도 위법한 행위지만 북한 자체에 와서도 북한의 법에도 바로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이걸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이런 현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집단 체조입니다. 지금은 인민의 나라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대집단 체조가 있는데 아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사진 보이시죠? 바로 저기를 배경대라고 하는데 저게 영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2만 명 되는 아이들이 저기 바렇게 앉아가지고 2시간 반 동안이나 저 한 그림만이 아니라 거의 20에서 30커트 계속 그림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도 나오고 저렇게 무궁화도 그리고 또 이렇게 6개월 동안을 진짜 너무나 진짜 피눈물 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저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에 유엔인권 북한조사위원회에서 저것은 북한의 대집단 체조, 저 마스게임 저거는 불법이다. 중단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2010 작년 9월 19일 날 여기에 누가 갔었죠? 이걸 누가 봤죠? 우리는 이것을 진짜 눈물 흘리면서 참아 이거 볼 수 없는 장면인데 그분 여기 와서 이것을 관람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법에서도 이대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법 제15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한에서도 16세 이하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 소년단은 7세부터 13세 어린아이라고. 또 북한 헌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성인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에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노동 단련형은 바로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로 보내서 노동을 시킨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노동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적용해 볼 때 북한 아이들을
김정은 정권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봐야 됩니까?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5시간 이상 한다고. 김정은이가 시찰 오기 전에는 20시간을 한다고. 북한은 아까 거기 삼지연 거기는 10월 달만 되면 눈이 오고 땅이 땅땅 옵니다. 근데 그것을 맨삽으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노동 지옥입니다. 북한은.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노력동원 노동력 착취하는 이런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웅 따라 배움입니다. 또 하나가 충성 경쟁인데 영웅 따라 배우기는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 바로 리수철이라는 바로 6.25 전쟁 시에 51년도 10월 30일에 죽었는데 바로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 20m를 기어가서 자폭해서 무명고지를 탈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는데 2010년까지도 계속해서 선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령도 아시죠? 바로 비행사인데 원산에서 바로 이가 추락할 때 김일성 동상에 추락해서 비기가 붙이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바다 쪽으로 향해서 바다로 추락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가장 대표적인 영웅이라 할 수 있는데 공화국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희생적인 영웅입니다. 희생적 영웅.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령 별사 옹이의 화신이다. 그래서 기령조를 따라 배우자 해서 그 다음에 숱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진짜 그 몸을 모하게 해서 희생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초상화, 어떤 건물에 초상화 걸렸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초상화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초상화를 건져내는 겁니다. 바로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이 소식으로 가슴 아프시겠지만 2010년 11월 24일 연평도에서 이런 폭격이 있었죠. 바로 170발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 군인 5명이 죽었는데 그들도 공화국 영웅으로 추대되게 영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경심 교통보안원 이 사람도 공화국 영웅이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도 김정은을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바로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선전물이 불에 탔을 때 그거를 꺼가지고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그 선전물 그거를 구해냈다고 해서 이렇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까 제가 말리마 시대, 말리마 정신, 오늘날은 노동력 착취에서 말리마 정신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말리마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이 고경찬 영웅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근무하는 곳이 여기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 강업 연합기업소 납아연 강석 채취 여기서 수백 미터의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납아연을 채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영웅이 됐느냐? 하루의 생산량의 2배를 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한 달 이상을, 2달 이상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하루 이틀 생산할 거를 혼자는 하루에 생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수백 미터 그 땅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을 따라 배우자가 요즘에는 고경찬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그래서 노동력 착취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 첫째는 성인들한테는 3대 혁명 불군기 쟁취 운동. 어떤 기업체를 평가할 때, 야, 너희 기업소 3대 혁명 불군기 수혜 받았니? 수혜 못 받았어. 아, 그러면 너희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대 혁명 불군기 쟁취 운동.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러니까 막 갑박을 걸릴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영예의 붉은 기 쟁취운동 해서 소학교 나오죠. 이중령에 2번에 발표되는 거예요. 도 있는데 소학교입니다. 이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할 때 이런 영예의 붉은 기 수여를 하게 되면 그 교장들은 어떻겠습니까? 학교 책임자들은 애들이 죽던 말든 막 가서 내보내겠죠. 자기 학교에 영예의 붉은 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충성 경쟁을 통해서 노력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력, 자강, 지금은 모든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력, 자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쥐어짜서 노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김정은이가 정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근데 그 김정은의 직접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게 가장 공식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바로 지난 4월 달에 북한 개정 헌법이 됐죠. 북한 헌법이 개정되었죠. 그 서문에 보게 되면 핵 보유국이란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니까 법에 나와도 그게 얼마나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중시하시죠? 네. 여러분 재헌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민족하시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북한에 벌써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자꾸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여기 보면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미 김일성과 김정은이 이게 유언이다라고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령님의 영혼을 풀어드렸으며 평화수의 강력한 보험. 2018년에는 북한 주민들이 틀어지어야 될 보검을 바로 평화수호 강력한 보검, 바로 이것은 핵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북한은 2018년에 핵이 완료되었다라고 이미 스스로들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자, 북한 핵학자, 북한에서 핵을 연구했던 학자가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비밀 교실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다. 김정일, 조국 통일은 핵에서 시작해서 핵으로 완성한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미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또 김정은도 직접 그 입에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말 사실 없는데 뭘 보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핵 동결로 가고자 하는 그런 꼼수가 훤히 보이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의 정권의 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정부가 잘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저 북한의 실체를 정말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 제가 볼 때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안보 불안감을 넘어서 지금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변 대표도 너무 답답해서 저렇게 페이스북에 안보를 상상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총력을 다해야 되냐면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건 뭐 미국한테도 패싱당하죠. 이건 뭐 북한한테도 그렇게 어르고 저거 하는데도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패싱당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 손에 맡겨질 수도 있다. 저도 북한 학자로서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선배신 우리 강승기 우리 교수님은 더 이 부분에서 가슴 아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혼자는 그죠 힘이 약합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누구를 중심으로서 뭉치는 거죠? 예, 강승기 회장님을 해서 뭉치지만 누구를 내세우면서 뭉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분이 어떤 지금 생각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 뭐라고 하십니까? 싸워 이기는 정당. 예, 싸워 이기는 정당. 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이 힘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역량 있는 대한정당. 제가 한사랑의 통일위원장이고 또 우리 강승기 대표님은 또 북한학 또 그것도 전문가시고 또 우리 이현희 박사님도 와 계신데 어쨌든 저희들이 북한을 남들보다 좀 더 안다고 하는 실체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한교안 대표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쪽 부분에서도 우리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저는 이것을 이쪽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헌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포되는 그때였습니다. 우리 벌써 2005년부터 해서 이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헌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제헌절에 대해서 들어도 그게 뭐 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헌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아까 제가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제헌절날 제가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제헌절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바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겠다라면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민족,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은 내 목욕통이라 신의 주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백두산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1948년 5월 31일이 국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200명 있었지만 거기서 기독교인들 1에서 2%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개원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은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안 믿는 국회의원들도 그분이 10분간의 장기간의 기도가 마쳤을 때 기립해서 바로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계서 기독교인 분이 아니랄지라도 이거 너무나 황홀한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은 내 목욕통이라 신의지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백두산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 변경 지역에 있을 때 아까 운막에 있을 때
바로 저 북한 쪽에서 쌍무지개가, 거대한 쌍무지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너무 황홀했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하고 너무나 황홀했을 때 그때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분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또 제헌절날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여기 있는 이분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강 대표님, 회장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이것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저는 바로 저 말씀이 좀 전에 이것이 이미 우리 헌법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이 정부가 헌법을 자꾸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정말 이룰 사람을 이제 세워졌는데 이것을 정말 이룰 사람이 누군가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71년 전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만든 선배들의 땀과 눈물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정말 통일시대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일로 이끌어갈 저는 주역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분 누구냐면 바로 7월 17일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 이미 이렇게 각오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한교안 대표의 우리 항사랑 국민포럼이 한교안 대표의 날개가 되어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린 저희 포럼이 됩시다. 항사랑 국민포럼 파이팅!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책은 저 뒤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이 정부가 별로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실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 지금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고 막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소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주제별로 해서 정말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읽게 되면 의식이 깨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월호는 북한 주민의 세계관에 대해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앞에 저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에 이렇게 구독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